자, 오늘은 서초구에 있는 반포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반포라는 곳은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들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게 반포자이, 그리고 얼마 전에 오픈한 원베일리.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죠. 저는 아마 이번 생에 좀 어렵지 않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반포라고 하는 도시에 오픈을 할 수 있다, 또는 오픈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단가는, 그러니까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 표면가는 도시의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서초구 반포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헤어살롱의 가격대가 일반 서울 도시보다 최소 20에서 30% 정도 높지 않을까. 부동산 값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임대료가 높으니까. 임대료가 높다도 있지만 그냥 그 도시의 브랜드들, 그러니까 헤어살롱들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책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고객수 비즈니스를 한다 치더라도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의 고객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시가 주는 프리미엄 및 주변 헤어살롱들 자체가 기본 단가가 있다 보니까 고객수만 받아낸다고 치면, 그러니까 그 동시간대 많은 사람만 케어할 수 있으면, 많은 고객만 소화할 수 있으면 어차피 가격대는 기본적으로 높으니까 그거면 쌓아볼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객단가는 알아서 높다, 도시가 높다, 평균값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고객수만 확보하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말은 되게 쉽지, 그치? 들어와야지. 여기서 이제 아마 타 지역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배운 자들, 가진 자들은 꼼꼼하게 따지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걸로 아마 판단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소득이 높다, 자산 가치가 있다면 돈을 마음대로 쓴다, 쉽게 쓴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할 거야. 제대로 따질 거야. 현명하게 따질 거야. 그래서 내가 낸 지출 대비 얼마만큼 괜찮은 디자인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도전할 거라고. 또 오픈샵이면은 사실 맨 땅에 헤딩일 가능성이 높잖아. 물론 어디선가 고객을 데리고 이제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버틸 수는 있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다시 고객을 쌓아가야 하잖아. 그 고객을 쌓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현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현명한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되더라고. 그러면 어디서 납득을 시킬 거냐라고 했다라고 치면,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이제 SNS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쵸? SNS를 보고 네가 왜 이 가격인지 한번 설명해봐. 야, 너 왜 이렇게 예약이 안 되니? 그 예약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등등의 정보를 아마도 많이 이렇게 좀 들춰보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이 정보가 들춰지는 그 과정 안에서 가격 대비 정보가 뛰어나다라고 하면 고객이 많이 들어올 거고, 가격 대비 정보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객은 적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느 상권에도 다 적용되는 기본 상식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은 더 심하겠지. 왜냐면 쌓인 게 없잖아. 쌓인 게 없거나 적잖아. 리뷰도 적고 블로그도 적고 인스타도 적고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물론 그 전에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적어지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픈이라고 하는 그 케이스로 본다라고 치면 유입률,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가 높다 낮다를 기준으로 유입률은 결정될 것이다가 우선 첫 번째라고 보여져요. 이게 정보를 잘 갖췄어. 그 다음에 문제가, 정보가 잘 갖춰졌으면 고객이 올 거 아니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간대 많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기술력이 돼야지. 기대할 건데, 아름다움을 기대할 건데, 도시 특성상 막 되게 젊은 애들이 많을 것 같진 않잖아. 그러면 머리 좀 해본 사람들, 옷도 좀 입어본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좀 쟁취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관하잖아요. 그럼 기대값이 높겠지? 기대값이 높아서 정보를 파헤쳤더니 정보도 괜찮아. 오케이, 콜. 그러면 예약이 돼야지. 근데 예약이 안 돼. 왜 안 돼?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동선 관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한 사람에 막 집중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그럼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예약이 안 돼가지고 6개월치 막 기다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그런 도시는 더 쉽지 않아. 왜? 아니 가진 자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런 걸 막 기다려가지고 막 목 메고 이래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물론 시그니처로 굉장히 유명하다, 쇼커스로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다, 그럼 가능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브랜드 이미지가 좀 좋아서 또는 좀 친절해서 아니면 이 브랜드 영향력이 이제 좀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뭐 며칠 기다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해. 근데 장시간으로 가면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 당연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게다가 그 도시에서 고객이 돌 거 아니에요. 예약을 하려고 몇 번 들어갔는데 예약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여긴 안 되나 보다, 쉽지 않나 보다. 그럼 고객이 막 전화해가지고 막 애원합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죠, 시그니처 뛰어나거나 그 고객이 머리에 대한 슬픈 사연이 있다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럼 근데 아마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왜? 그 사람들은 아마 삶에서 막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애원하고 기다리고 이런 케이스는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해내야죠. 그 시간대에 해내야죠. 많이 들어와도 해내야 되는 거야. 많이 들어와도 해내야 되는데 어려운 건 뭐야? 바라는 게 많다니까.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점이 좀 명확한 사람들이야. 그럼 머리를 잘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오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반포, 서초구의 반포에다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 머리 잘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그 머리를 잘한다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머리를 잘하는 거야? 뭐 엄밀히 따지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머리를 구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겠지. 더 나아가서는 구현한 그 머리가 유통기한이 어떻고, 관리 방법은 어떻고, 넥스트 디자인이나 넥스트 시술은 뭐고, 이 디자인이 얼굴형과 체형과 더 나아가서는 이 계절감에 또는 그 고객의 의상에 적합하냐, 메이크업에 적합하냐,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겠지만, 뭐 고객이 주문하는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다. 그 대응이 어렵지 않다. 또는 응용 변화까지 다 가능하다. 그런 머리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빡세죠. 왜? 고객이 원하는 건 높고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그럼 뭐가 많아지는 거야?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때부터. 왜?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걸 커버하는 그 과정에서 고객의 마음을 샀다라고 칩시다. 고객이 좋아했다라고 쳐요. 근데 머리가 제대로 안 나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오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다시 약간 서초구 반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전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 그럼 여기서 퀘스천. 서초구 반포라고 하는 도시에서 고객들의 선호 디자인의 특성은 뭘까? 그럼 과연 이런 걸 학습 또는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럼 그 도시에 있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에 뭐 음식을 사러 올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을 사러 오는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를 하고 어떤 움직임을 갖고 이걸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학습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은 제한 것 같다. 불편하다. 맞죠? 고객수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게 이게 막 고객들을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시장통처럼 번잡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안 어울리잖아. 아마 고객을 많이 소화하려고 하는 태도와 노력 플러스 공간에 대한 여유로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객을 많이 소화하는 거랑 공간이 그 많은 고객들을 담아내는 그 과정에서 뭔가 번잡하거나 뭔가 이제 소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객은 많이 받아. 잘 받아. 그러니까 뭐 오시는 고객을 막지 않아. 근데 들어온 고객의 물론 총량은 중요하겠지만 많은 고객들이 살롱에 있어도 그 살롱이 좀 복잡하거나 번잡하지 않다? 이런 느낌은 보여줘야지. 막 되게 시끄럽고 막 복잡하고 이러면 안 갈 것 같아요. 물론 아예 고객이 없어.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안 가겠지? 물론 간혹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만 봐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장사 잘 되는 집은 기본적으로 채워지니까 예약은 다 채워지니까. 그럼 다시 그 예약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충실하게 우리가 이제 채우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채울 공간에 대한 여유로움이라든가 편안함, 그리고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동선이나 세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픈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땐 고객을 담을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공간이 됐건 아니면 편안함이 됐건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고객의 그런 시간을 배려해서 고객이 원하는 때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준비 또는 태도, 이런 것들도 오픈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럼 비싸겠네. 뭐가? 아니, 오픈할 때 돈 많이 들지 않나? 그렇죠. 많이 들지. 공간의 여유로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간만 여유로운 게 필요해? 편안함도 있어야 되지 않나? 편안한데 또 예쁜 걸 또 하고 싶지 않을까? 약간 이제 우리 예비 원장님들 입장? 근데 고객도 기왕 편안한 걸 좋아하겠지. 우리 원장님들은 예쁜 걸 선호할 거고, 예쁜데 편안하다라면 비쌀 거야. 뭐든 비싸지. 그게 뭐 의자가 됐건 샴푸대가 됐건 인테리어가 됐건, 원래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예쁜데 오래가, 예쁜데 튼튼해, 예쁜데 편안해. 뭐 어렵지. 그래서 대부분, 물론 뭐 전체는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리고 평당 인테리어 비용도 타 도시의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신경 많이 썼다, 돈 많이 썼다. 물론 뭐 그걸 꼭 많이 쓰지 않아서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데 아마 고객이 비교라는 걸 하겠죠? 대형 프랜차이즈나 누가 들어도 막 알 것 같은 막 되게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 유튜브니까 말을 못하네, 어딘지. 아시죠? 아니, 그런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 한 브랜드에 한 개씩 있는 것도 아니야. 막 1kg에 한 개씩 있잖아. 더 있는 것도 있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도 있어. 그러면 그런 곳을 이 반포에 있는 고객들이 만나다가 갑자기 작은 데 간다고? 갑자기 막 인테리어 이게 막 귀엽고 막 이런 데 간다고?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막 준비되지 않은데 그런 데 간다고? 갈 수 있어. 물론 갈 수 있어. 오래 안 다닐 가능성이 높겠지. 오래 다닐 수도 있어. 원장님이 막 소름 끼친 매력이 있어. 디자이너가 막 말도 안 돼. 막 너무 친절해. 너무 머리를 잘해. 막 난리야. 그러면 가능해.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않나? 어렵다고 봐요. 예, 물론 뭐 다는 아니야. 무조건 뭐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반포에서 게임 뛰겠다라고 하면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막 되게 감각적인 그런 소재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좀 덜할 수도 있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굉장할걸요? 보증금 임대료는 굉장할 겁니다. 관리비도 굉장할 거고요. 심지어 뭐 주차장까지 여유있게 보유했다. 뭐 굉장하죠. 정리하면 돈은 좀 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슬프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뭐 오픈이라는 게 뭐 말려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할 거야. 아마 하실 거예요. 그치. 그거 어떻게 말려. 쉽지 않지. 자, 그럼 다시 오케이, 할 거야. 뭐 예산 좀 들어도 할 거야. 오케이. 아빠한테 무릎 한번 꿇고 엄마 한번 또 이렇게 또 해서 오픈 하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규모가 좀 있어. 고객 성향도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엔 직원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도시에 적합한 직원들을 고르는 안목이나 고르는 방법론. 아니야 잘못됐어. 어딜 감히 원장님이 헤어 디자이너 님들을 골라. 이거 잘못됐지. 그치? 말이 안 돼. 반대지, 반대. 디자이너님들이 원장님들을 고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간택 당해야 돼. 그럼 쉽지 않아. 자, 그럼 오픈샵이잖아. 어떻게 간택 당하지? 돈을 많이 주나? 월 한 500이면 가지. 그럼 가지. 반드시 가지. 반드시 나일 수 있어. 아무튼 갈 가능성이 높지. 500이면 그래도 제가 가기엔 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할 수 없잖아. 여러분, 돈으로 하면 돈으로 가요. 돈으로 오면 돈으로 가. 별로 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비전 제시. 너무 또 뭐 클래식하다, 또 비전 얘기 나왔다, 또 막 컨셉 얘기 나오고 막 이른다, 막
쉽지 않지. 오픈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얼어 죽을 비전이야는 아니다. 그치? 비전 있어야지. 컨셉도 있어야 되고. 어찌됐건. 자, 이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유. 그들이 우리 집에 올 이유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끔 할 수 있는 구조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구조가 반드시 인센티브가 높다 낮다, 정착지원금이 높다 낮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고객을 불러들일 힘이 있느냐, 이게 먼저 아닌가? 고객을 불러들일 힘은 이것도 되게 어렵지. 이건 원장님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 디자이너도 같이 손잡고 해줘야지. 같이 해야지 같이. 아니 이게 뭐 엄밀히 따지면 프리랜서잖아. 프리랜서. 본인의 영업은 본인이 해야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가면 못 구하니까 매장이, 브랜드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할 거냐, 어떤 작전을 짤 거냐, 어떤 전략과 전술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을 불러일으킬 거냐, 그런 약간 방향에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막 단언하고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저는 100일 안에 5,000명의 고객을 A 디자이너에게 줄 겁니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에 몇 세대인데 그 세대의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초입에서 전단지 뿌리겠다, 뭐 이런 거나. 이 전단지 막 고루하게, 누가 요즘 전단지를 받아 전단지 안 받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 무슨 일을 해서 고객을 불러일으킬 거냐, 이걸 오프라인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물론 이제 이 설명이라는 게 텍스트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헤어 디자이너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SNS에 이 부분들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잠깐만, 자꾸 반말을 하네. 미안해요. 왜 그랬지? 죄송해요. 스레드도 아닌데 다시 존댓말로. 그러니까 물론 디자이너만 구하는 건 아니잖아. 죄송해요, 또 반말했어. 미쳤나봐. 디자이너만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인턴님도 구해야죠. 인턴 분들도. 그러면 이게 이제 디자이너들이 구체적으로 고객을 이렇게 뭔가 만날 수 있는, 많은 고객들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한 걸 브랜드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개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인턴도 마찬가지 아닌가? 인턴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아마도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교육 커리큘럼을 주고 넌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요즘 2026년인데 그러면 우리 인턴분들한테 우리 살롱은, 우리 브랜드는 메인 타겟이 어떤 연령대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인기 스타일 중에 이러한 인기 스타일을 가지고 이러한 교육 체계를 메인으로 만들 거야. 물론 베이직도 중요하게 배우겠지. 근데 도시의 고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부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베이직 외에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또는 디자이너 되자마자 큰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들을 준비할 예정이야. 그리고 그 기술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디자이너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케팅을 해서 들어왔으면 카운셀링은 어떻게 할지, 카운셀링을 했으면 고객에게 조금 더 나은 시술과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업셀링은 어떻게 제안하는지, 그리고 고객의 넥스트 시술, 그러니까 다음 시술과 다음 방문 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단순히 이러한 머리를 배워서 디자이너가 됩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디자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카운셀링을 해서 고객 관리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인턴 기간에 다음과 같은 기간에 다음과 같은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배운다라는 느낌의 구체적인,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SNS에 올려도 좋고, 또는 구인 플랫폼에 올려도 좋고, 또는 면접을 보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사실
어필해서 끝나면 이건 진짜 나쁜 거지. 그걸 구현해야 돼. 설명한 걸 그대로 실행해야 돼. 안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제 생각엔 인턴분들이 그러니까 요즘스럽게 현 시대에 맞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살롱들이 모든 걸 갖출 수는 없겠다. 그치?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막 인턴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더 뭔가 여유있게 뽑고 여유있게 막 준비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쉽기야. 근데 한국에 아니지. 한국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 미용하시는 분들이 좀 준 거지.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애를 써야 하겠다. 또는 최대한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그런 태도와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거짓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디자이너도 아까 많은 고객 수를 뭔가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회사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이 가질 그런 좋은 혜택 또는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 그쵸? 더 있잖아. 어떤 게 있겠어? 많은 고객들 중에 커트만 있으면 어떡해? 아빠 아들 세트만 있으면 어떡해? 물론 아빠 아들 세트가 남자 커트가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요. 말 되게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 머리는 좀 그렇다는 아니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오는 거면 매직 세팅이 많으면 좋지 않나? 기왕 오는 거면 세트 메뉴로 오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기왕 오는 거면 그냥 일반 시술보다는 조금 프리미엄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모발이나 그런 어떤 상황의 불편함을 가진 자들이 그런 고객들이 많으면 좋잖아. 무슨 말이냐면 살롱 자체가 브랜드 자체가 어느 정도의 자체적인 컨셉과 가이드를 가지고 무슨 말이야? 우리는 어떤 고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객들이 왔을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험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한 케이스의 고객들이 오세요. 라고 하는 게 맞잖아. 아니 같은 시간을 쓰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니까 뭐 하루에 8시간을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같은 8시간 안에 커트의 비율이 높은 것보다 시술의 비율이 높은 게 낫잖아요. 어찌됐건 낫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만들어내야지. 어디서? 회사에서, 브랜드에서, 살롱에서. 그럼 그런 걸 좀 더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믿지 않을까? 믿겠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표현 되게 좀 광범위하고 기대하겠죠. 이게 맞겠다. 무슨 종교도 아니고 믿는다 좀 웃기고 기대감은 있지 않을까? 좀 설레임 있고 그럼 좀 기다릴 수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매장이 그러니까 예비 원장님들이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그러한 고객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건가. 가치 있는 또는 시술군이 좀 더 많은 그러한 고객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준비해야지. 너무 좀 그런가? 말 되게 너무 쉽게 하나? 파이터인가 내가? 말 예쁘게 해야죠. 이거 막 삐 소리 해주세요. 삐. 알았지?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필요하다고 봐요. 컨셉이 예를 들어서 40대의 좀 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우리 살롱에 자주 온다. 이 사람은 열펌도 해야 되고 세츠카바도 해야 되고 40대의 직장인이라서 아마 직급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직급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을 되게 멋있게 꾸며야 될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돈을 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많이 오면 좋다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리뷰를 남겨야지. 그런 사람들과 호흡했다라는 걸 블로그에 남겨야지. 그런 사람들이 만족했다라는 걸 포토 리뷰에 담아야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블로그를 만드는 그 과정도 블로그의 주인공이 40대 직급이 높은 여성을 케이스로 한 그러한 블로그들이 많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블로그 체험단 다들 하실 거잖아. 오픈할 거니까. 그럼 블로그 체험단도 40대면 베스트.
베스트. 리뷰도 이제 오픈을 딱 한다라고 하면 오픈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에 목표를 잡고 내가 포토 리뷰를 이만큼 만들어내겠다. 이런 포토 리뷰는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들어내겠다. 매직 세팅을 기준으로 만들어내겠다. 손질이 편하고 손상이 적고 두피의 자극이 적으며 볼륨감이 살아나는 탄력 있는 두피와 모선, 그러니까 라인의 탄력 있는 C컬과 S컬에 대한 부분들로 만족감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리뷰를 잡아내면 되잖아. 물론 고객이 그렇게 써주겠어? 써주는 사람도 있지, 그치? 써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대부분 리뷰 이렇지 않나? 너무 좋아요, 친절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답글을 쓰면 되잖아요. 답글. 고객님 요즘 일하시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드셔서 직급도 높으신데 까지 얘기해도 되나? 프라이빗인데. 자, 아무튼 고객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이 다음과 같았는데 당신의 컨디션이 이러한 부분들이었다 보니 우리 브랜드가 또는 디자이너인 내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한 달 뒤에 또는 한 달 반 뒤에 이때 방문하시면 좋아요. 왜? 아마 당신은 이때쯤 이러한 시그널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앞머리의 그 시그널은 당신의 이목구비나 얼굴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뻐지지 않아. 그 시그널을 만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다음 같은 준비를 하고 기다릴게요 라고 하는 느낌의 조금 더 구체적인 리뷰를 잡아내면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40대 고객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 40대 고객들의 무드를 그 답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해요. 헤어 디자이너 입장에서 또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글 쓰는 걸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GPT가 있잖아. 제미나이가 있고 클로드가 있고 퍼블릭시티가 있고. 물어봅시다. 이러한 케이스의 고객에게 이러한 기대 효과를 가질 답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봅시다. 드라마틱하게 얘기해 줄걸? 머리가 좋잖아 걔네가. 그러면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 막 너무 좀 그런가? 그런 게 어딨어요. 오픈했는데 죽고 살고 해야지. 지금 목숨 걸고 남 눈치를 왜 봐.